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목 관련 문제 2번은요, 현대시 문제입니다. 수필인데도 현대시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대시를 가져왔고요. 네, 그러면은 신경림 작가의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과 고재종 작가의 들길에서 마을로라는 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은요, 정말로 느티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느티나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들이 산비탈에 돌발에 저절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여기 저희들이라는 거는 느티나무를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라면서 제제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이거는 굉장히 그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소리를 의인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소리에 대해서 흉내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 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이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부 다들 느티나무가 서로 함께 자라난다. 그래, 그 느티나무가 혼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굉장히 친밀감 있게 서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저희들끼리,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역시나 느티나무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지랑, 동무나무란 건 옆에 있는 나무들의 썩은 가지를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자기들끼리의 친밀감과 혹은 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에 얽혀있는 이야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저 나무에 얽혀있는 전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 이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이 어떻게 시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씨앗일 때를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무들일 때 이렇게 자라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늙으면 늙은 나무들, 이제 이미 늙은 나무가 되었을 때는 동무나무들을 서로 챙겨주고, 아픈 곳은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늙은 느티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대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경림 작가의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해걸음 들길에 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요, 제목에서 보서 대충 내용이 나오는데, 들길에서 마을로, 이 전의 시가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건 들길에서 마을로 오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간도 공간의 일종이라고 물리학계에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인데 4차원이 시간의 축이 한 개 더 들어온 게 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끊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은 시간과 공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공간을 분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시간의 흐름이었다면 나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 시작해요? 들길에 섭니다. 들길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걸음, 그러니까 이제 해질 무렵입니다. 기엄기엄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서프의 망초꽃들이 몰래 흔들립니다. 이건 들길의 모습이죠. 들길에는 이런 자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들길에는 사람보다는 자연의 모습들이 있고요.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 별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사소하지가 않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고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 자라난다. 이것도 역시 자연에 관한 들길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이제부터 들길이 끝나가나 봐요. 삽을 씻는 노인이 있고 그 한생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이제 해가 지는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이것도 그냥 모습이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딱히 자기 생각을 넣는 것은 거의 드물고 들길에 있는 모습을 시선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아까 전에 위에 게 그 느티나무의 청각적인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들길에 나타나는 들길의 모습들을 시각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안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이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들길이고 이제 마을로 시선을 옮깁니다. 들길에서 이제 마을로 시선을 옮기게 되죠. 우리 시 제목이 들길에서 마을로인데 들길에서 마을로가 시작됩니다. 이제 마을의 모습입니다.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유교하게 내려온 그 전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 문득 들이 넓어진다. 문득 다시 들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로 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다시 또 들길로 시선을 옮기네요.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이것도 참 신기한 얘기죠. 지평선이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듣고 있어요.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 광물조차 시리 깨우는 서러움이다. 이것도 역시 청각인데 청각을 서러움과 연관을 감정과 연관을 짓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탁배기, 그러니까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있다, 안 마시고 있다? 사실 이건 마시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탁배기라는 것이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진짜로 탁배기를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 고즈넉하겠다.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거는요, 금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개의 밥을 줄 때, 개의 밥을 줄 때 볼 수 있는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서 개가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주인이 언제 저녁을 주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쳐다볼 때 있잖아요. 그때 뜨는 별이라고 해서 개 밥바라기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개가 언제 밥을 주냐라고 기다릴 때쯤에 뜨는 별이죠.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 늘 노래 없으랴. 이것도 이 사람의 인생관. 야, 어느 길에든 노래가 있다.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랑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에는 뭐 푸르게 발키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각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가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에는 주로 소리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라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설령 있다고 해도 느티나무 정도는 오랜 세월을 거쳐왔으니까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룻밤 내에 일어나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니까 계절의 순환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해당하지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여기는 둘 다 계절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있다면은 하나 계절의 순환이 아니라 여름에 관한 이야기는 있죠. 계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절의 순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네요. 칸은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미라는 게 문장이 끝이 나는 것을 그랬잖아요. 뭐 시키고 떼어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나요? 다리에 줄기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나서 자라면서 쌓고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구석이 있는지도 있다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에 과연 나타나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청자가 누구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독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말을, 자기 혼자 내면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가는 특정 대상의 여러 모습, 특정 대상이라는 건 느티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는 다양한 대상, 네 그쵸, 다양한 대상 뭐 새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계속 다양한 대상이 나오니까 요거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고요. 낮과 밤의 대비도 딱히 나와 있지 않고요. 가에는 나는 어둠과 밝음의 대조, 그냥 어두워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어두워지는 과정,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기억은 산비탈이죠. 그리고 이건 산 그림자입니다. 이 산비탈은 느티나무들이 자란 느티나무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 그림자라는 것은 여기서 시간적 배경, 이제 해가 지는 무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느티나무가 시작된 곳이니까 느티나무가 시작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인데요. 결핍의 정서를 이끌어내고 딱히 뭐 결핍, 뭐가 굉장히 부족하다, 굶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산 그늘이 충만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비탈이 역경과 고난을 의미한다. 설령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억에서 역경과 고난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산비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는 곳, 편안함과 즐거움. 이제 해가 지고 있지만 편안함과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억은 정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오히려 니은이 정적인 느낌을, 해가 지고 있으니까 정적인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역동적인 느낌도 오히려 기억이겠죠. 산비탈에서 생명이 싹트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은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공간적인 배경을 알게 하고, 그렇죠. 느티나무가 태어난 공간이죠. 니은은 시간적인 배경, 산그림자가 내려오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적절하죠. 니은이 상승적 이미지, 산그림자가 내려온다는데 왜 상승이야? 오히려 하강이면 이게 하강이지. 이거는 상승 하강이랑 관련이 없고요.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삶의 모습을 시어나 시구를 근거로 정리해보자. 저희나 느티나무들이란 통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느티나무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죠. 밀고 당기고 간지럼필도 시키다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1번처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했을 텐데, 타인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란 것도 더욱더 말도 안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떼어주고 만져주고 핥아주기도 하는 이런 느티나무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겪게 되는 시련이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삶을 엿볼 수 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포용할 줄 알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느티나무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 쌓은 경험과 지혜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모습,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들길에서 마을로는 저녁 무렵의 배경으로 농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문장 부호나 표현법을 통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화자의 시선의 이동, 자기가 뭘 보고 있냐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애찬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성찰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녁 무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2번 문장 부호 등을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다. 3번 화자의 시선이 통해서 시상 전개한다. 4번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5번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 하는 게 5번까지 5개가 중요한 거예요. 들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의 풍경을 엿볼 수 있고 농촌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네, 여기 2번에 관한 내용이라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들길에서 길섭의 망초꽃들을 보던 마을로 이동하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 3번에 관한 내용이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쏙독새의 울음과 북새의 북새질, 또랑물들은 별들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력이 느껴진다. 생명력에 관한 내용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탁배기 앉아 나누고 싶어 하면서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어디엔들 노래 없으랴라고 태도에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실수했다. 개밥바라기 별을 이거는 적절한 거거든요. 인생에 대한 성찰까지 적절한 건데 시선이 이동하는 건데요. 삽을 씻는 노인 인정합니다. 지평선 인정해. 근데 개밥바라기별 숨겨져 있었구나. 이거 안 바라봤어요. 잘 읽어봐야 되는데 나도 금방 넘어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밥바라기 별을 받는 게 아니라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이거를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 봤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거를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요거를 쳐다봤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개밥바라기 별을 쳐다봤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냥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개밥바라기 별을 바라봤다. 이 디테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삽의신 노인 맞고 지평선 맞는데 개밥바라기 별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